네,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라이브 오늘 이한주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건가요? 코로나19 일단 오늘 1000명 넘었죠. 증가세 무섭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뭐 몇 명까지 나온다 말하기가 좀 겁날 정도이긴 한데 추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중국 입국을 사전에 좀 빨리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니까 오늘 박능우 장관이 중국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원인이었다. 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좀 했는데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게 중국인 때문에 그랬냐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퍼진 거냐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뭐 2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긴 한데 실제 그럼 그 환자들이 정말 다 드러난 거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뭐 여전히 낮은 숫자긴 한데 이 검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윤석열 특파원이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더 적어요. 이 따져봐야 될 게 과연 그 일본에서 제대로 검사를 해서 환자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있느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유전자 검사 대상만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000건이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1000건 일단 아래쪽입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일단 조사를 그렇죠. 하겠다고 했고,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음성이 나왔다면 그만큼 불안함을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렇죠. 이 공포심이 과도하게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부 대응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좀 뒤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하나씩 짚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소희 기자랑 같이 하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시죠. 수고하세요. 가운데로. 네. 그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바뀌다 보니까 살짝 좀 혼선이 있긴 한데,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숫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그래프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라고 그 민간인 분들께서 만드신 판인데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1261명, 284명이 늘어서 1261명, 1000명 돌파했고요. 37일 만에 사망자도 한 분 더 추가돼서 12분이 됐습니다. 완치자도 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상황은 좀 위중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검사 중인 케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 중인 케이스가 16,000건이 넘었습니다. 일단 신천지 교인들 21만 5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신 분들부터 조사가 시작되면서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그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확진 환자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환자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들은 국내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31번 환자 이후 실제 중국에서 유입해 들어온 환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지역사회 내부 감염 비율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현재 환자 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1261명 환자 가운데 외국인,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3% 내외입니다. 그 3%라는 게 중국인으로부터 확산이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민들이 들어와서 퍼진 사례가 3% 내외고요. 나머지
대부분 사례 TK 지역이라고 하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들이 한 84%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입을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 클러스터 감염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회와 그 대남 교회 그리고 다른 중증 장애인들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박능우 장관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그 원인 자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처음부터 중국 아예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따지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그 딱 문장 하나만 커트가요. 보면은 네. 뭐 중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다. 중국에서 네. 들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교민분들께서 들어온 상황에서 그게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이 된 거지 이게 중국인을 무조건 막는다. 중국 입국을 무조건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퍼졌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정부 대처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는 맞습니다. 뭐 기자들도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긴 하는데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인을 지금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좀 뭐 반박할 사례가 있는 게요. 부산에 7번 감염자인 중국 국적의 29세 남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적은 중국이지만 2018년 8월 이후로는 한 번도 출국하지 않았고 동선이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뒤에 부산으로 오면서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퍼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중국 입국을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난 거는 이렇게 폭발적이 증가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11월, 12월, 예. 1월, 2월 기준인 거죠? 그 노란색이 우리나라고 중국이 1월이긴 한데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입국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에 대한 그 접촉자를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우리가 네. 카운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야 뭐 1000명 넘어가니까 이제 번호 세는 게 무의미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확진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걸르고 그 다음에 만약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지를 따져서 충분히 봉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이렇게 J컵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지역 내 감염이 확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교회와 대남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급속하게 늘어가면서 퍼졌던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그 인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중국 사례입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몇 달 빨리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다가 2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됐는데 중국 1월과 우리나라 2월 날짜만 보면은 이 같은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41명이었는데 우리나라 28명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25일 오늘만 따지면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중국처럼 26일, 27일, 28일, 29일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대구 지역을 4주 내에 안정시키겠다고 한 이유도 이런 곡선을 중국과 그대로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신천지 교인들과 대구 경북 지역 중증 장애인 그리고 대구에서 감기 증상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 확산이 급속도로 J컵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꺾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런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거는 맞습니다. 네, 이 확산세에 관련해서요. 저 네. 판넬 뒷면에서 저희 미국 내 매체인 더 아틀란틱 네. 네네 이라는 곳에서 하버드 감염의학 전문가 립스티치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메르스나 혹은 조류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처럼 치명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클 수 있다라고 신종플루의 형태로 만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확산세를 논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뭐 내용만 보자면은 그 지구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40%, 70%까지 전 지구인들이 감염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신종플루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네. 이번 그 코로나19 자체가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 심각성, 치명률 자체는 낮습니다. 낮지만 전파력 자체는 월등히 크거든요. 네. 아까도 김호란 그 교수께서 나오셔서 이게 전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거는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적어도 3명까지는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게 또 뭐 밀폐된 공간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또 7명, 9명까지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파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서북현 앵커랑 말하다가 만 거가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거냐, 우리나라 상황만 이렇게 심각한 거냐라는 거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PCR 검사를 하는 추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 확진자 수, 의심 환자 수가 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죠. 아까 전수조사 대상이 16,00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지금 하는 숫자가 7,5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확진자들을 선별을 해내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받게 해서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PCR 검사가 적을 때는 9건밖에 안 했습니다. 하루에 9건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9건만 한 거죠. 네. 아까 윤서령 특파원이 한 얘기처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자기가 생각되더라도 37.5도의 열이 4일 이상 나타나고 발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야만 그때 가서 검사를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병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이 확진자들에 대해서 숫자가 커지는 거를 외부적으로 좀 공개하는 거를 좀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일본만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PCR 검사 전체 대상 PCR 검사를 한 거 자체가 1000건이 안 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했을 뿐이지 지역 내에서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검사를 한 케이스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코로나19가 만연이 돼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네. 확진자들을 봉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제대로 즉각 환자가 걸러진다는 거지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단정짓기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정부는 충분히 검사 시트를 확보하고 있다. 오늘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 보면 이병길 님이 뭐 치명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사망자 중에 오롯이 코로나19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현재까지 12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네. 나이대도 그 대남병원에서 그 사망하신 분이 7분이고요. 네. 신천지 교인이 2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몽골 분이 1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알턴병. 그러니까 네. 몸 건강 상태가 만성질환. 안 좋아서 네. 알턴병 따져 보면은 그 만성 그 신부전증이나 당뇨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감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을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인만 따지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하시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는데 대부분 만성 질환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그리고 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앓더라도 자기가 뭐 증상을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망률 자체도 현재 지금 나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가량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젊은 분 그리고 그 기저질환이 없는 분은 0%대입니다. 0%대. 만약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좀 치명률 자체가 뭐 7%, 8% 올라가긴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독한 감기를 앓고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으로 중증 질환자들 그 대상자 병원들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도 정말 많으신 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 내내 그렇지만 내일도 이번 주말까지도 뉴스 특보로 여러분에게 정확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숫자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행동 요령 준수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면은 또 같이 힘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 기자들이 지금 대구에만 7명, 8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자들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그 리포팅 그리고 중계를 타는 경우는 없는데 그만큼 저희도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대구에서 만약 취재를 진행을 하면은 바로 올라와서도 현장에 지금 그 회사 내부로 오는 게 아니라 5일 정도, 6일 정도 외부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도 가지시고 뭐 공포심도 갖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환자가 많이 나오냐 이런 비판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최대한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대구에 대한 응원도 더 나와야 되고요. 의료진 분들도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대구에 대한 응원, 우리나라에 대한 응원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요일 소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